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학원 관련해서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 바로 영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강의가 대학원 완성하기 로드맵 중에서 세 번째 파트, 대학원 FAQ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 아시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당장 한 달 뒤에 영어 시험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을 하셨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장기전에 대한 영어 공부, 그리고 단기전으로 하는 영어 공부를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대학원에서 영어 공부 목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이거는 좀 구체적이어야 돼요. 제가 여기에 조금 말을 더 덧붙일게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뭐 언어나 뭐 이런 인문 그런 쪽이 아니라 이제 간호 대학원 다니신다면 영어 공부 목표를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선행문헌, 참고문헌을 읽고 공부하고 쓰기 위함. 이 첫 번째 목표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아티클도 많이 읽기도 하지만, 그래서 수업 준비에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논문을 쓰기 위해서 참고문헌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어가 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 원서를 읽고 공부하기 위함. 이거는 대학원 수업의 대부분의 교과서 그리고 참고 도서가 대부분 영어 원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이것을 읽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언어를 알아야 되겠죠. 요렇게 보면 한국에서 이제 간호대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졸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준의 영어는 회화적인 능력보다는 좀 읽고 쓰고 요 정도만 하면 좀 그 정도 목표를 잡으시면 뭐 대학원에서 영어를 다루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좀 석사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박사까지 하실 분 계시잖아요. 저는 이런 분들은 좀 장기전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영어가 사실 언어잖아요. 그래서 평생 공부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영어 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그러니까 원어민이 100% 영어를 한다라고 하면 그분은 한 95% 정도로 영어를 구사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한국인인데도. 그런데도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하세요. 너무 대단하시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박사 이후에 계속해서 연구를 하실 분은 어차피 평생 영어 논문을 읽고 써야 되니까 내가 평생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장기전에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문법 공부가 필요한데요. 사실 문법을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환경이 이제 원어민이랑 같이 살고 또 매일 영어를 보고 듣고 말하는 환경에 계시지 않다면, 즉 이제 한국에서 살고 계시면 제2 외국어로 영어를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언어의 규칙인 문법을 익히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언어를 공부할 때 이 문법을 관과하고 공부를 하기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문법 공부도 하시고 다음엔 이제 독해인데요. 저는 독해를 사실 토익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어요. 토익에 이제 리딩 파트가 있잖아요. 어차피 토익 시험이 제가 공부하는데 필요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대학원 졸업 항목에 토익 시험의 점수가 800점 이상 필요하다 이런 항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토익 공부하는 김에 이 토익의 리딩 파트로 독해도 공부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로 공부했어요. 물론 토익이 비즈니스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그래도 독해 스킬을 익히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장문 얘기를 할 텐데요. 저는 장문을 이제 필사를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어떤 걸 필사했냐면 이제 영어 논문 필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원서들, 이메일, 원서 이런 것들을 필사해서 장문을 공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 논문 중에서 SCI급 그 저널에서 제 연구 주제와 일치하는 것, 어차피 조금 읽어야 되는 그런 논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논문 중에서 사이테이션, 즉 인용이 많이 된 것은 제가 필사를 손으로 해봅니다. 그러는 와중에 굉장히 비슷한 문장들을 나중에는 제가 쓸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고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 저널에 투고를 할 때 서로 이메일로 소통을 하거든요. 그럴 때 상대편에서 저한테 온 이메일을 굉장히 원어민이 쓰기 때문에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메일을 제가 필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나중에 또 이제 이메일을 보내야 될 때 그들이 썼던 문구를 활용해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필사하면서 공부를 했고 이 회화 부분은요 사실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활용을 한 영어 공부인데 해외 학회 같은데 이제 참여를 할 때 질문이 있을 때 이거를 독해나 장문으로 해결할 순 없잖아요. 외국 연구진이랑 대화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한국말로 그분이 하실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회화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장기전 공부에서 회화까지 포함시켜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질문을 해주신 분은 한 달 뒤에 시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전으로 가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그 선생님께서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는지는 안 써줬지만 아마도 이제 공인 영어 시험 중에 하나겠죠. 뭐 토익, 탭스, 토플 이런 것 중에 하나인 시험일 것 같은데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험 영어가 그런 거를 이제 공인 영어, 시험 영어라고 하잖아요. 시험 영어가 사실 이제 한계가 있죠. 근데 이 한계를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한계점을. 어폐가 좀 있지만 시험 영어의 한계이자 활용점은 이게 언어로서의 영어라기보다는 사실 문제풀이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출 문제를 풀면서 네, 단기전일 때 말씀드릴 거예요. 빠르게 시험 방식과 패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테크니컬하게 접근을 하는 거죠. 시험의 구조를 파악하고 실제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이럴 때 제일 도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이제 저는 일타 강사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시험 영어 얼마나 발달이 많이 돼 있으니까 강사분 굉장히 훌륭하신 분 많죠. 저도 대학원 이제 졸업 조건 때문에 이제 토익이라는 시험 영어를 공부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온라인 강의로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온라인 강의에도 1타 강사님들 리스트가 쫙 떠요. 진짜 잘 가르치세요. 그렇게 시험 영어를 공부하셔서 단기전으로 준비하실 분들은 이렇게 기출문제 그리고 1타 강사님을 활용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하지만 박사까지 계속해서 공부하실 분은 요 장기전을 저는 요거를 사실 이제 추천드립니다. 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여러분 이제 대학원 생활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